새해 대구 경북 경제는 다소 성장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벌보다 적성과 인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졸자를 선호하던 유통업계에 고졸자 채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지원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면서 현안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40여 년간 막혔던 포항 형산강 물길을 여는 포항운하가 올해 공식 준공돼 동해안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경북 동해안 지역에 눈과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그전까진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치 초봄을 연상케 하는 날씨인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도, 포항은 2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도 두 지역 모두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보다 높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근한 날씨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대구와 칠곡, 경산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낮 기온이 대부분 많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요일에는 그치겠고요. 이번 포근한 날씨는 소아닌 일요일까지만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4년 새해 지역 경제는 점진적 성장세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 폭은 만족스러운 편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대구 경북 경제를 두고 완만한 성장세라는 표현을 쓰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완만한 성장세란 말은 아주 완곡한 표현일 따름입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3%대 성장세를 기록한다는 전망에 견주어 보면 지역의 2%대 성장은 결국 그만큼 더 뒤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 부진과 총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취약성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이라든가 그 1차 금속 그리고 전자부품 이쪽의 제조업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수출이라든가 그 생산 측면에서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20년째 전국 꼴찌를 이어가는 침체와 불황이 이어지자 경영 어려움의 요인으로 경기 침체를 꼽는 기업인이 절반쯤을 차지하고 만성적인 자금 부족 현상을 겪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경기가 나아지기보다는 내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인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올해부터는 점진적인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회복은 2015년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 지역 경제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등 취약한 지역 고용 상황을 새해에는 개선시키는 것이 지역 경제계가 풀어야 할 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129명을 선발합니다. 대구시는 각종 복지급여 체계에 차질 없는 추진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을 지난해보다 70여 명이 많은 129명으로 정하고 시험도 오는 3월 22일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용시험은 일반,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등으로 구분되며 올해부터는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의 면접시험 또는 임용 포기 등으로 결혼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등 대구에서 시행 중인 자원순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형 폐가전제품 수거 처리 건수는 지난 2012년 하루 10대에서 무상 방문 수거 시행 이후 하루 100대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또 폐건전지 수거와 새건전지 교환 정책으로 지난 2009년 23톤, 2011년 38톤에 불과했던 연도별 수거량이 지난 2012년 66톤, 지난해에는 86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 사업과 낙엽 퇴비 재활용 등 자원 재활용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때 대졸자를 선호하던 유통업계에 고졸자 채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인의 학벌보단 적성과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된 덕분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19살, 한눈에도 앳돼 보이는 김선영 양은 어엿한 백화점 정규 사원입니다. 다음 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백화점 정규직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더 일찍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대학에서 못 배우는 그런 사회생활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백화점은 고교 졸업 예정자 9명을 채용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대졸자들보다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바탕이 됐습니다. 첫째, 이제 매장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젊은 고객들이 매장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 같아서 저희 매니저님들도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구 백화점도 2011년 7월 15명의 고졸 인턴 사원을 선발해 현재 5명이 영업관리직 정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고졸자의 정규직 채용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단순 업무를 하는 고졸자가 6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근무를 해본 데서 또다시 정규 직원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능력과 인성이 뛰어난 인재를 일찌감치 채용하는 고졸자 채용제. 은행을 비롯한 금융가에서 먼저 정착된 뒤 유통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3,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전체 지원 규모 7,450여억 원의 43% 수준을 지원하며 기업에서 협력은행을 통한 융자대출 시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하는 2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도와 시군이 1년간 보전합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러시아 등 세계 국가에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할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무역사절단은 다음 달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러시아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에 파견되는데 난방 장비와 자동차 부품, 건축 기자재 등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정도가 대상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일까지 대구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지역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에도 42개 나라 55개 도시에 20차례에 걸쳐 무역사절단을 보낼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지원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경상북도 국가 예산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현안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경상북도 국가 예산은 모두 10조 2,637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07년 민선 4기 초보다는 5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SOC 예산입니다. 상주 영덕간 동서 사축 고속도로 5,200억 원, 봉화 울진 간 동서 오축 국도 1,002억 원, 상주 영천 간 민작 고속도로 4,213억 원, 경북도청 신청사 493억 원으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적지 않은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SOC 사업의 경우에 정부에서 1조 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은 7,400억이나 크게 증가했고 신규 사업 예산도 대폭 확보됐습니다. 보령 울진 간 동서 오축 고속도로 예산 1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고 세계 유교 정신문화 포럼, 해양 실크로드 대장정도 국책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현안 사업비 1,600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증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U자로 올라와 있는 우리는 없어요. 그 점을
40년 동안의 도로 변천사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지만 3대 문화권 사업은 경상북도 요구액보다 줄어든 987억 원만 반영됐고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도 상임위원회 증액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2억 원만 반영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수비수 이진남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1년 대구FC에 입단한 이진남 선수는 중앙 수비수와 왼쪽 수비 및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3시즌 동안 88경기에 출전해 7골 1도움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엔 팀의 주장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국내파 위주로 구성된 이번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이진남 선수는 오는 13일 소집된 뒤 브라질과 미국에서 전지훈련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선원의 월 최저임금이 141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노사 양측이 해상의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 육상 근로자 임금의 1.3배 수준까지 올린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올 최저임금을 육상 근무자보다 많은 7.3%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선원 최저임금제는 그동안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최근 정부의 중재로 합의를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막혔던 포항 형산강 물길을 여는 포항운하가 올해 공식 준공됩니다. 운하 개통으로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낼 동해안 관광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형산강에서 동빈 내항까지 1.3km를 잇는 새로운 물길이 열렸습니다. 썩어가던 항구로 맑은 강물이 흘러들고 운하 주변에는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소가 생기니까 여기 둘러보게 되고 또 경치가 전망이 좋아서 올라오니까 한눈에 바다나 다른 곳을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포항을 더 찾아올 것 같게 되었어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포항 운하 사업은 1,600억 원이 투자된 생태복원 사업으로 삭막한 철강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해양 관광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운하와 형산강, 영일만을 오가는 유람선 5척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운항되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의 리버 크루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KTX라든가 울산 포항 고속도로를 대비해서 금년 안에 한 4척을 더해서 한 9척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포항운하 수변구역 3만여 제곱미터 비어있는 공간에 호텔과 상가, 테마파크 등 민간 자본을 새롭게 유치해야 합니다. 시가가 3.3제곱미터당 800만 원대로 예상돼 경기 침체 속에 민자 유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포항운하 주변에 호텔이나 수변상가, 테마파크 등의 민자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국내 대기업들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테마파크 개발에도 상당한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막혀있던 물길이 뚫리면서 포항운하가 동해안의 명소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에서 낙동강 합수부까지 6.3km 구간의 송야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됐습니다. 모두 98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에 따라 송야천의 이 구간에는 제방이 정비되고 가동보와 생태습지, 친수공간이 조성됐으며 하상유지공 5곳도 설치됐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2010년 6월 공사를 시작해 3년 6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한우가 오늘부터 전국 145개 이마트 매장에 입점해 판매됩니다. 이번 이마트 전국 매장 입점은 지난해 10월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실시한 1일 안동한우 500마리 판매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안동한우는 안동시의 차별화된 관리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어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국제관광도시 경주 관문의 경관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경주 고천지구를 하천재해 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지정해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총 사업비 196억 원을 들여 경주시 건천읍에서 광명동 지방하천 합류부까지 3.82km 구간에 하천 개수와 친수 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치 초봄을 연상케 하는 날씨인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도, 포항은 2도를 가리키고 있고 두 지역 모두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는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낮까지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아져서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두 지역 모두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구미는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봉화와 의성, 청송은 현재 영하 8도까지 낮아지면서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은 5도, 포항 2도로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두 지역 모두 11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에 내일 스키장 날씨는 대체로 구름이 많지만 스키를 즐기기에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용평에는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